안녕하세요. 우리 밀어나게 공부하고 요령 있게 시험 보자 국어 강사 정원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셨을 텐데요. 네. 본격적으로 내가 1학년 때 내신만 한 게 아니라 좀 수능 공부를 했다 하는 친구와 혹은 내가 조금 이제 내신을 집중하느라 수능 공부 어떤 이런 기출을 통한 공부를 아직 잘 못 해봤다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모의고사 결과값에 대한 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실패하거나 나 2등급이야, 3등급이야, 4등급이야, 5등급, 6등급이야, 7등급이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생각보다는요. 내가 이 분야가 조금 약하구나 혹은 이 분야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겠구나 필요한 학습을 조금 이제 판단을 해주신 다음에 내신 기간이 아닐 때 좀 여유가 있으실 때 뭐 특히 방학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중간고사 직후 혹은 뭐 기말고사 직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추가적인 이런 내신이 아니라 이런 수능 전반적인 그냥 국어 전체에 대한 학습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거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이라든지 이제 내신 기간이 아닐 때 챙겨주면 고3 때 정말 편해지고 그다음에 수험 생활이 굉장히 좋게 플로우를 타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걸 좀 챙겨주셔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이런 기출을 통한 어떤 수능 국어라고 학습을 그냥 편하게 말을 할게요. 수능 국어 학습을 당연히 하시면 당연히 내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 이제 문제 형식이 다르고 출제하는 어떤 방식이 다른 거지 물어보는 것 자체 너 이제 문학 갈래별로 글 읽을 수 있니? 혹은 독서 영역에 대한 이해가 글 읽는 독해력 있니? 그 다음에 문법 개념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기본적인 원리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개념은 다를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국어를 가르친다는 점에선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미리 해주시면 당연히 내신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서울학력평가 해설을 가보려고 하고요. 간단히 이제 주요 문항이라든지 좀 난이도가 있겠다 하는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할 거고 전반적인 난이도를 먼저 이제 총평처럼 말씀을 드려보자면 꽤 어렵게 나온 시험으로 보입니다. 네. 꽤 어렵게 나와서 시간 부족을 어떤 좀 느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뭐 문학도 그다음에 비문학도 이게 독서 영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문법도 전부 다 좀 난이도가 있었어서 아마 마음 편하게 풀 수 있는 파트가 화법과 작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내가 수능 국어를 아직 제대로 못했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시간 부족이 아주 크게 느껴질 어떤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서 물론 당연히 3월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고3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앞으로 할 가이드, 방향성만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가볼 건데 우선 화법과 작문 파트에서는 6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법과 작문이죠. 그래서 6번에 가볼 건데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화법과 작문은 특별한 개념을 물어보거나 어떤 이런 파트가 아니라서 학생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형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유형이 오답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지 내가 뒤에 있는 비문학 독서 영역과 그다음에 문을 푼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5번을 빨리 털고 싶다라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정보 자체는 비문학 독서 영역 정도의 독해력만 써주면 당연히 틀릴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만만하게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만한 즉 정보 처리량이 조금 있는 문제 유형에서 대충 봐서 정답이 안 보이거나 그래서 애를 먹거나 혹은 대충 봐서 내가 틀려서 실수를 하거나로 연결이 되기가 좋죠. 우리 그래서 화법과 작문 제가 이 6번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간단해요. 정답은 2번이었고 생체인식 정보보호가 정보 주체의 노력이 아니라 이제 처리자의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용 일치상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정보 처리량이 많은 이런 유형들 있죠. 얘네들은 조금 시간을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빠르게 딱딱딱 고른다가 아니라 문제마다 조금 이제 밀당을 하셔가지고 밀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속도 조절을. 그거를 유동적으로 잘 조절하는 친구들이 이제 국어 시간 누수 없이 좀 문제를 잘 풉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거 말씀 따로 드리고 싶어서 6번 한번 가지고 와봤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도 어렵진 않아요. 본문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우선 지문형 지문을 안 읽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법 문제를 푸실 때 지문형 문제를 읽어줘야 돼요. 기본 개념이 나올지 아니면 상세 개념이 나올지 심화 개념이 나올지 혹은 기본 개념에서 케이스를 상세하게 나누고 있을지 그건 우리가 알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후적인 해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문형 문제 내가 문법을 아주 잘해서 이미 1회독, 2회독, 3회독 했거나 문법 거의 안 틀려 하는 자신감이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지문을 빠르게 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 보는 건 안 돼요.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고 지문을 사실 봤으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정보 처리량이 좀 많습니다. 선택지 자체에. 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바로 가면요.
이제 기억에 아들이 우리 하나씩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에서 관형격 조사의 이거 관형격 조사인 거 좋고요. 그럼 끊어 가져야 돼. 끄듬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냐? 이거 아래 아니까 양성 모음이잖아요. 그쵸?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1번 선지 안 되겠고요. 우리 2번도 갑니다. 우리 숲을에서 관형격 조사 시옷. 우리 숲을 이거 관형격 조사인 거 좋습니다. 무정체언이냐라고 했을 때 숲을이 무정체언인 것도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B를 나타내는 군이 아니겠죠. 네, 해서 제껴 주셔야 되는 거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무덤의 여기서의 의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현대어 풀이를 보시면 부사격 조사잖아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 의 좋고요. 끄듬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냐? 네, 무덤 어기 때문에 음성 모음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체온 뒤에 결합해서 C를 나타내는 군, 네, 맞습니다. 해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네. 4번도 갑니다. 서리에서는 우리 서리에라고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부사격 조사. 예. 반모음 2로 끝난 체온 뒤냐 했을 때 아닙니다. 반모음 2가 아니라 그냥 2로 끝난 거잖아요. 2모음으로 끝난 거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도 아닙니다. 라고 제껴 주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 미음 이제 5번 선지 보면 아침에이기 때문에 이거 부사격 조사에입니다. 근데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인 체온 뒤에 네, 끄듬절 모음이 아래 아기 때문에 양성 모음인 체온인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를 나타내는 군이 아닌 거죠. 네, 해서 정답이 3번입니다. 정보 처리량이 많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본문 읽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만 끊어 읽어갖고 내가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렸나를 판단해줘야 되는 애들이 좀 많은 선택지여서 시간을 빨리 가야 됐다 하면은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갈 건데 이걸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선 어근 접사를 문법 학습을 한 친구들이 개념을 잘 압니다. 네, 개념 잘 아는데 문제는 뭐가 어근이고 뭐가 접사야. 이게 헷갈리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근 접사 정의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문법은 그래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이 해당 예시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를 이제 헷갈려 해가지고 즉 문제에 나오는 예시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꽤 높은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게 품사의 변화가 있나요를 판단해야 돼. 그럼 이제 특히 역시 또 품사, 구품사 잘 알고 있다, 품사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품사 이 단어의 이 예시의 품사가 뭐냐를 파악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라는 점에서도 오답률이 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근 뒤에 결합해놔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난이도가 아주 어렵진 않은 게 ABC를 이게 2개씩 짝을 지어줬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를 따져갖고 맞출 수가 있어. 헷갈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헷갈린다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난이도를 좀 더 높일 수도 있죠. ABC를 이쁘게 둘둘둘로 짝을 안 짓고 개수를 다 다르게 해봐. 그럼 이제 명확히 여러분들이 맞게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개념 좀 잘 파악했는지 확인해보기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겁쟁이, 겁이라는 명사에다가 쟁이라는 접사 붙였고요. 날고기, 고기라는 명사에다가 날이라는 접두사 붙였고요. 넓히다, 우리 어근 접사잖아요. 즉 어간 어미는 용언의 활용형이거든요. 결국에 접사를 넣은 용언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미를 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넓다에다가 이제 어근에다가 히라는 접사 넣어준 거고요. 뒤에다가 우리 맞다 역시 맞이라는 어근에다가 기라는 접사 넣어준 겁니다. 어미는 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사까지 끼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간 어미가 여기까지가 새로운 어간이 되는 거잖아요. 어근 접사가 세트고요. 그 다음에 어근 접사는 단어 만드는 종류죠. 요소죠. 그런 하나의 세트로 묶이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형에서 어간 어미이기 때문에 우리 용언의 어근과 접사를 해주실 때는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어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기 확인 잘 해주시고 지우다라는 이제 동사에다가 이 동사의 어간을 어근으로 해서 뒤에다가 접사 붙여갖고 명사 만들어줬고요. 사랑이란 명사에다가 푸시라는 접두사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근 뒤에 결합하는 거 아니다. 즉 접두사인 애들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접두사인 애들 니음이랑 비읍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품사가 동일한가를 보면 명사에서 명사 되고요. 얘도 명사에서 명사 되고요. 넓히다, 우리 넓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인데 근데 넓히다는 상태의 변화잖아. 즉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맡기다는 맞다도 동사고요. 맡기다도 동사고요. 동일해. 지우개 동사에서 명사 됐네요. 우리 풋사랑은 그대로 명사에서 명사로 가주시면 돼서 그래서 어근의 품사가 동일하지 아니요 케이스가 바로
얘랑 얘가 돼서 디귿 미음이 중간에 와줘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애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정답 4번입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 이제 15번 음운 변동 한번 가봅시다. 음운 변동 여러분들이 잘 하는 개념인데 여러분 문법 문제 풀 때 눈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제발 손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게 있겠어. 내가 진짜 똑똑해. 절대 안 틀려. 그러면 수학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손을 써서 풀라는 게 내가 진짜 딱 봐도 뻔한 거면은 아예 풀이 과정을 안 쓰고도 풀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좀 더 꼼꼼하게 명확하게 풀고 싶을 때 풀이 과정을 손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실수가 안 나올 거니까 머릿속으로 혹은 내가 머릿속으로 돌리지 못할 거는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푸시겠죠. 네. 우리 문법도 실수가 안 나오려면 손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진짜 내가 국어를 너무 잘해. 출제하는 사람만큼 잘해. 절대 안 틀릴 자신 있어. 하시면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저 이렇게 막 고민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어에서. 그럼 어차피 1등급을 내가 태어날 때 돌잡이로 1등급을 잡고 태어난 사람일 텐데. 그럼 어차피 국어 고민이 없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손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첫 텔에 우선 끝이 있을 거죠. 그래서 얘 디귿으로 변할 거고 근데 얘네 둘이 만나니까 거센 소리 되게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고요. 우리 넋두리 같은 경우는 우선 기역 디귿 뒤에 기역 시옷 그 겹받침 뒤에 디귿이니까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기역 시옷 그 겹자음을 이제 자음근 단수다를 해줘야겠죠. 탈락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넓이 같은 경우는 비읍은 그냥 연음되는 거니까 이제 음음 변동이 아니고 변동된 게 없으니까요. 음운이 겉넓이 먼저 끝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얘 디귿으로 변합니다. 변한 애가 뒤에 있는 니은을 만나서 비음화까지 일어나겠죠. 라고 확인을 해주시고 우리 낫니거 같은 경우는 우선 낫 끝 가져올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변해.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첨가가 있어 주겠죠? 그래서 니은이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끝 됐던 게 다시 비음화까지 일어나겠다로 가져가 주시고요. 물약 니은 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음화 되겠죠. 해서 우리 이거 보시면 정답 2번인 거. 탈락은 있는데요. 네, 여기 탈락 있습니다. 근데 된소리 되기는 첨가가 아니라 교체잖아요. 생각보다 쌍자음이 우리 쌍자음 자음 몇 개입니까? 자음 한 개입니다. 네. 근데 문제 풀 때 손으로 안 풀면 꼭 그렇게 쌍자음 때 첨가 괜찮아. 왜 하나 더 생긴 것 같잖아.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쌍자음 자음 한 개입니다. 네, 우리 자음은 하나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쌍자음은 자음 앞에 초정은 이제 하나밖에 못 와요.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바로 가면 뒤에 이제 비문학 어떤 지문들이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인문 지문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 지문도 괜찮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27에서 30번에 있는 그 기술 지문이죠. 얘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겠다. 특히 29번이 좀 까다로웠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이거는 저희가 수업할 때 항상 학생들에게 말을 하는 건데 독서 영역을 풀 때 많은 힌트가 되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거든요. 무슨 얘기냐? 딱 본문을 보시면 9페이지 27, 30 딱 본문을 먼저 읽고 문제 푸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본문 다 정독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본문에는 이제 그림이나 그래프나 어떤 그런 게 없는데 근데 문제에만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근데 내가 여러분 그 기술 지문은 우리가 과학기술 어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어떤 그런 영상으로 보여줘봐. 그러면 안 어려울 거거든요. 그 기술을 이해하는데. 근데 그걸 줄글로 때리고 있으니까 독서 영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문제에 있어? 그럼 난 도움을 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라면 본문 읽을 때 두 번째 문단부터 우리 이 열 펌프 과정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하잖아? 그럼 절대 그러니까 완전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냥 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대가리 터집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쓰시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 나라면 이거를 보면서 두 번째 문단 읽으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 이제 냉매의 증발, 압축, 응축, 팽창으로 이루어진 순환 공정이 반복되는데 하면서 냉매가 증발기에 유입되면 우선 여기에 유입이 먼저 돼요. 유입되면 냉매는 지열, 공장 폐열 등의 저온의 열원에서 증발기가 달려있는 열교환기를 통해 여기 열교환기가 있잖아. 그치? 네. 열교환기를 통해서 열을 흡수해서 오케이. 얘가 냉매가 들어와서 열 흡수해. 그 다음에 기체로 증발해.
해서 증발기구나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냉매 기체는 압축기로 들어가서 오케이 그렇게 된 게 이제 여기로 압축기로 들어가서 압축되는구나. 이때는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구나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압축되면 높은 온도와 온도, 압력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잡아주시고 이후 냉매는 응축기로 여기를 또 가겠죠? 응축기로 유입돼요. 응축기에 달리는 열교환기를 해서 이제 열교환기를 통해 고온의 원인인 열원인 실내로 이제 열을 방출하고 오케이 열 방출하고요. 방출하고 기체였던 냉매가 이제 액체가 된대요. 우리 그게 바로 난방입니다. 라는 걸 봐준다라는 거지.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난방입니다. 응축기에서 나온 냉매는 오케이 여기서 나온 액체화된 얘 있죠? 네. 우리 얘는 다시 이제 팽찰뱅크를 지나면서 온도 압력이 오케이 여기를 지나면서 온도 압력이 낮아져가지고 처음 이때랑 똑같은 에너지로 이제 가지고 증발기로 다시 들어가. 이게 한 번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증발기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순환 공정이 한 사이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줄글로 보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이 29번에 있는 그림을 써서 보면 바로 이해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문단도 보시면 근데 이제 또 역전 밸브는 냉매 흐름 발향을 역으로 바꾼대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응축기가 증발기로 작동하고 증발기가 응축기 역할을 한대. 그러면 이렇게 왔던 거를 이 순서로 가주면 그게 바로 냉방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가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이걸 먼저 안 하고 그냥 줄글로 읽고 29번을 풀죠? 대가리 터져요. 이거 아마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오답률 엄청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바로 선택지를 보시면요. 1번 B를 통해 어디 갔어 B? 얘네요. 그쵸? 얘를 통해 냉매는 오케이 냉매는 바꿔도 압축기는 냉매 온도를 높여. 우리 응축기랑 증발기의 역할을 바꿔준 건지 압축기의 그 역할의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맞겠죠. 라고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C의 열교환기. 우리 C의 열교환기는 근데 얘의 열교환기 얘 말하는 거죠. 실내에서 열을 흡수하여 아까 뭐라 그랬어? 방출내로 열을 방출해서 온도를 높인대. 그거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D네요. D. 우리 D는 냉매 압력과 온도를 높인다. 아니지. 우리 이렇게 나갔던 게 액체된 거 다시 여기를 지나면서 온도 압력 다시 낮아져서 열 에너지가 처음 출발했을 때랑 똑같아집니다. 그게 한 사이클이에요. 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겠고요. 높이는 거 아니고 낮추는 거겠죠? 그 다음에 냉매가 A로부터 C에 도달했을 때 우리 A로부터 C 여기로 가는 거죠. 냉매 한 사이클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다시 돌아서 오는 게 한 사이클이었어. 그러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 A에서 압축기로 들어간 냉매와 달리 여기로 들어가는 케이스겠죠. 얘와 달리 얘는 액체다? 말이 안 되죠. 우리 여기까지 똑같이 기체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방출하고 액체화가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를 리가 없지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결국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본문 독해가 덜 된 거예요. 내가 본문 독해를 많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재를 다 가져와 주면 돼. 바로 보기를 만약에 그림이 있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게 본문에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시겠지만 지금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써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네. 우리 그렇게 가져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이 나오죠? 관역이라고 현대소설이 나오는데 얘가 막 엄청 잘 읽힐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글이 떠 보인다 그러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바로 가시면 물론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기 전에 34번에 보기를 먼저 보셨으면 당연히 수월하게 주제를 잡고 본문을 읽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31번 그냥 내용일치 문제인데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그냥 내용일치상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본문이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이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문제는 시간을 써줘야죠. 네. 그 다음에 좀 쉽다. 그럼 빠르게 가주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고전소설 문제인데요. 고전소설이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 등장인물이 좀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길어요. 네, 내용이 길고요. 되게 수록되어 있는 부분도 길고 길이도 좀 되고 그래서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소설이 둘 다 좀 현대소설도 고전소설도 본문이 스무스하게 나온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시간 압박을 되게 많이 느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컷이 아마 낮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36번을 보면요. 우리 이 표 앞에 내용만 보시면 되는 게 그 근처만 봐서 문제 풀리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끌고 내려오시면요. 정답이 3번인 거 확인 가능하겠죠? 네. 왜 이제 나와 있는 게 김정희, 김희경에 말했다라고
이미 정체를 밝히고 버스를 버렸다. 그런데 표의 내용에 이미 너와의 혼용을 적었으면서도 수절하라는 뜻이 담겨 있으니 이런 내용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서 정답이 3번이겠습니다. 라고 그냥 내용 일치지만 본문이 까다로워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세트입니다. 현대시 세트인데 가작품은 아주 쉽게 읽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가 조금 꽤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나 작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서 이 41번은 확실하게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답은 5번 선지인데요. 가에서 성시보가 필요치 않다라는 게 본문에 나와 있던 이런 족보 같은 어떤 이런 걸 비판적으로 보는 거, 부정으로 보는 거 이건 너무 괜찮죠? 이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작품은 어렵지 않아서. 근데 나작품이 워낙 어려워서 우선 이제 밀용인찰지를 사올 수밖에 없는 어떤 밀용인찰지에서 이제 그런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속물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부정적으로 해서 생각해가지고 성찰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제품 자체가. 주제를 줬어요. 이거 주제 안 줬으면 진짜 어려웠을 건데 이거를 줬으니까 그나마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본문이 되게 어려워요. 바로 가시면 이제 나에서 뭐가 문제냐. 물론 부정적인 거 성찰하는 건 맞는데 밀용인찰지를 사올 수밖에 없는 것에서 밀용인찰지와 관련해서는 괜찮아요. 문제는 매부에게 간사원조차 전하지 못한 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찰을 했기 때문에 난 전하지 않는 거예요. 편지를 쓰기를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연결이 안 맞아요 해서 나에서 틀려서 정답 5번인 걸 골라낼 수 있어야겠는데 물론 나머지가 맞아서 너무 명확하게 맞아서 소거법으로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 작품이 꽤 까다로워서 이것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해설을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시험이 꽤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진짜 잘하는 친구들과 어떤 이거의 그 변별이 커지죠. 변별이 빡세지죠. 그래서 시간 부족을 되게 아마 중위권 친구들 예를 들어 내가 잘 나올 땐 2가 나온다. 근데 갑자기 막 4가 나와. 하고 엄청 틀렸어.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혹은 지문기가 길어질수록 그런 시간 조절도 이제 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국어 과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내신 기간 지금 아마 3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아마 내신 때문에 되게 정신없으실 거거든요. 첫 중간고사 때문에 2학년 올라가시고 그래서 그 기간이 아닐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혹은 방학 기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해야겠다라고 가이드 잡으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진짜 원래 모의고사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가이드라인을 잡는다까지도 이제 여러분 굉장히 대견한 셀프 칭찬 해주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요. 그래서 시험 이제 내신도 잘 보시고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우리는 강의실에서 강의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